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지수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0.95%, 코스닥은 뭐 0.46%, 여전히 지수의 움직임이 상승 이후에 횡보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 주봉 재료 등락률 상위 탑 10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 주간 재료가 어떤 재료가 이제 돈이 몰리는지 그런 걸 보는 저만의 이제 지표인데요. 자,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에 보시면은 로봇에 보시면은 로봇에 대한 관련주 뭐 이 5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련주들의 합계 데이터를 따져보니 이게 1등입니다. 무려 574%인데 이 관련주들을 다 합친 게 보통 한 주간 뭐 금요일쯤 돼서야 200%에서 300% 정도가 뜨면 그래도 강하다고 이제 되는 건데요. 근데 로봇주가 보시면은 강한 에너지를 뿜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보시면은 뭐 로보티즈나 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 원익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번 주에 이렇게 로봇주가 움직이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바로 이제 노란봉투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밀자. 이 법이 진행되게 된다면은 노조와의 갈등은 이제 극심하게 심해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인간과의 갈등은 필요가 없는 로봇에 대한 뭐 니즈가 뭐 몰리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제 부각된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요. 사실 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테슬라 등등이 지금 AI 다음으로 그다음에 피지컬 AI라고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이제 AI가 작동하는 건데, 이제 로봇에 AI가 더해진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가장 주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뭐 7월 말부터 이 로봇주에 대해서 중요 일정들을 좀 체크해 왔습니다.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2일에 보시면 제24회 휴머노이드 로봇 국제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됩니다. 이 일정을 제가 별점 5점 중에 4점으로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남긴 코멘트를 보시면 로봇주도 이제 다시금 슬슬 봐야 할 때다라고 싶다 라고 적어놨고, 이제 해당 일정으로 만약 부각되지 않더라도 매년 1월 CS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수많은 빅테크 대기업들이 자기 신기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 로봇이 다시금 안 부각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오준호 삼성 로봇 추진 단장이 로봇 최대 행사에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8월 말에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할 예정이라든지 뭐 이런 일정들을 항상 일정을 보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뜰까, 어떤 테마가 부각될까라는 것을 감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오늘은 뭐 이런 이번 주는 뭐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일정도 앞으로 일정이 된다고 해서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봇은 이제 시대 중심 섹터라는 거예요. 시대 중심주. 모든 빅테크들, 그다음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곳이 이제 또 로봇이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슈가 또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밑 배경과 동시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일정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계속해 오는 와중에서 로봇주도 그럼 살살 슬금 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정을 정리를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오늘도 이제 강했잖아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는데, 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는데, 로봇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쪽은 이제 지금 실적을 더하는 곳은 아닙니다. 실적이 더해지거나 뭐 매출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 뭐 이런 개념의 섹터는 아직 아니에요. 그 단계는 아직 조금 멀었고, 지금은 매출이 일어나기 전 투자 단계 개념이거든요. 그럼 투자 단계 개념에서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어디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시면은 이전에 이렇게 또 연초에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보였고, 로보티즈도 또 오픈 AI와 연관성이 또 생기면서 또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죠. 이런 것처럼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어제 나온 기사죠.
HMG 글로벌의 1.1조 출자, 뭐 아틀라스 상용화 속도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신사업법인 HMG 글로벌에 올해 1.1조를 이제 이상 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54.7%를 보유한 HMG 글로벌 통해 사업을 본격 투자하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이제 연내 생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게 자율 판단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또 장전 뉴스에 또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와 관련된 종목 그래서 이렇게 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 개장 전에 보시면은 로봇주가 만약 추가 이슈가 될 경우 현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부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뭐 이 과정 속에서 오늘 SPC샘즈가 이제 상한가를 좀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로봇주는 대기업과의 연관성이고 이게 피지컬 AI로서 앞으로 이제 확장될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얘가 이제 항상 연초에 또 올랐죠. 2023년에서도 얘가 연초에 올랐고요. 그래서 1분기가 보시면은 1분기 항상 새해 1분기에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엮인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여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뭐 지금 오르고 있는 로봇주도 로봇주겠지만 아직까지 이 섹터가 움직일 여력은 무궁무진하다. 전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주가 오르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눌려질 수가 있죠. 또 이 부분에서 좀 체크하셔야 될 게 항상 이제 8월 9월이 코스피와 S&P 500이 월 평균 수익률이 90년 이후 1980년 이후 월 평균 수익을 보시면은 코스피나 미국 증시 S&P 500이나 약세를 띱니다. 그리 시장에 강하지 않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좀 회복되는 성향이 있고 뭐 1월 달에 좀 강한 성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내년 1월 또 1월에 보시면 CES라는 이제 전시 행사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상장사들이 모든 상장사들 뭐 빅테크들 이 앞다투어 와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투자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증시가 안 좋아서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봤을 때 10, 11, 12, 1 이렇게 증시가 또 회복될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 분위기가 살짝 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맥락이고 이럴 때 우리가 또 기술주들의 반등을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 좀 눌릴 때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적은 더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반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금 또 빠지는 게 또 로봇주의 성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로봇주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게 또 방산주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이 최근에 계속 소외되다가 한 차례 툭 튀었던 것처럼 여전히 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좀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뭐라고 썼냐면 방산 또한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섹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적었는데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방산주가 좀 소외된 면이 있는데요. 근데 방산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한국에서의 소수 섹터입니다. 대장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PR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지금 약 90만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고, 자, 차트만 보시면은 저가가 뭐 2020년 뭐 이럴 때 만원대 하던 종목이 지금 89만 원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그러면 저가 대비 많이 올라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기업 분석에서 한번 PER 한번 봐보세요. 자, 얘가 PER이 보시면 19.55배입니다. 19.55배인데 약 20배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얘는 PER이 지금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 주당 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적자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PER은 뭡니까? EPS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로서 이익 대비 이 주가가 얼마나 높냐 낮냐를 따지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바닥권에 있을 법한 이런 기업도 주가가 쭉 빠진 차트상의 바닥권에 있는 기업도 PER조차 이제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방산주들 보시면은 주가는 높지만 여전히 PER은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하나오션, 조선주 한번 볼까요?
이 조선주도 보시면은 약간 차트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요런 모양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얘는 PR이 66배입니다. 10만원짜리 종목인데 PR로 따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싸요. 그만큼 방산주에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계속 빵빵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충분히 경직이 된다면 지금 약간 경직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금 재차 시장에서 또 부각될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 싶고요. 방산주 또 뭐가 있습니까? 뭐 LIG 넥스원, 뭐 그다음에 현대로템 뭐 이런 것들인데 얘들은 이제 또 PER이 50배죠. 그다음에 뭐 약간 소형주 개념으로 S&T 다이내믹스 얘는 PER이 20배.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리 비싸지 않아 보인다. PER 개념으로만 따지면 물론 주가를 이제 PER로만 따지는 것조차 너무 단순한 해석이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측면으로 분석해봐도 방사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i3 시스템, 뭐 MNC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우상향 나오고 최근에 조정 보이다가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데 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 뭐 2차 전지에 그런 고평가가 나타나서 뭐 에코프로처럼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고평가가 나타나서 주가가 떡락할 뭐 그런 구간은 현저히 아니어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2023년에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가 PR이 300배, 뭐 337배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찍히자 이 정도면 이제 주가가 터무니없이 이제 고평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내려왔죠. PR이 갑작스럽게 막 2배, 5배, 뭐 10배 이렇게 급증하면 그게 진짜 고점 신호거든요. 왜냐면 이익 대비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고평가돼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은 뭐 PR이 안 올라요. 뭐 현대로템 PR이 평균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진 로봇주도 보셔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선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수 있는 장전에 체크할 수 있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뉴스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만 보시면 또 하루에 파악해야 될 뉴스들을 좀 깔끔하게 핵심만 좀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뉴스를 또 클릭하면 또 뉴스로 뉴스 사이트로 또 넘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장마감 후 오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전 뉴스와 그 다음에 이슈 정리 이런 이슈 정리를 함께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뉴스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료가 강한 게 뭔지 어떤 뉴스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지 그 눈을 좀 키워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에서 뭐 코멘트는 없는 버전인데 이렇게 제가 또 일자별로 뉴스 일정들을 쫙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정 보시면서 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로 제가 이제 돈 되는 이야기에 약간 매매 아이디어들 좀 참고할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인사이트들을 이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뭐 놓치면 후회할 뭐 40조 시장이 열린다. 뭐 전력 아직 전력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 쭉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뭐 칼럼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제가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둘 것이고요. 뭐 그 어떤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연락처도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정보들 얻어 가시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을 이 어플을 통해서 또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